네, 힘들면 힘들수록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의 뇌를 꽉꽉 채워줄 황성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시장 얘기를 살짝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시장 하락한 거 치고는 표정이 좀 좋아 보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 뭐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예. 웃어라도 웃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까지 일단? 예, 뭐 그동안 뭐 시장이 연속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예. 특히 뭐 이번 주는 사거리밖에 없었는데 사거리지만 상당히 좀 길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시장이 특히 이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나 뭐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 자 그리고 이 중국의 이런 뭐 규제에 대한 이런 우려감, 여러 악재들이 지금 겹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좀 약세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보니까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주가라는 거는 연속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없지만 연속으로 계속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수대가 그래도 이제 한 200일선 근처까지는 좀 하락했는데요. 예. 그래서 200일선이라면 이 장기 추세선인데 네, 이 근처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최근 한 8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한 8조 원 순매도했는데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한 1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 조기 테이퍼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은 좀 신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언급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시장은 이런 좀 불확실성을 좀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조 PMI나 그리고 뭐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경기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은 시장은 그래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일단 뭐 개인들의 뭐 미수나 이런 거 관련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200일선 근처면은 그래도 충분히 조정이 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 반등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와 시장 상황 짚어봤고요. 이렇게 힘들수록 저희가 또 많이 알수록 그렇죠. 어떤 게 박앤세일이고 또 어떤 게 진짜 위기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슈에 관련해서 마인드맵 가져오셨나요? 네, 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는 그 친환경 테마가 상당히 좀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ESG 예, 해가지고 그래서 묶어서. 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친환경 테마고, 예. 그리고 이번에 뭐 시장 조정 때도 보니까 폐배터리 테마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네, 뭐 신재생 에너지나 그 2차 전지보다도 앞으로 한 20배 이상 크게 성장할 만한 뭐예요? 네, 섹터입니다. 바로 이제 탄소 포집인데요. 영어로는 탄소 포집? 예, CCUS인데 CCUS. 예,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예. 근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자,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탄소 포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메타버스나 이런 좀 생소한 용어를 가진 테마들이 시장에서 좀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나 뭐 반도체처럼 뭔가 좀 업황이 좀 피크에 있다. 이런 업종 섹터가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차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섹터는 예. 그래도 자기 갈 길은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어. 그래서 제가 뭐 시장은 상당히 어렵지만 예. 이번 주 주제를 제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탄소 포집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 들어서는 뭔지 하나도 감이 안 오는데 그렇죠. 일단 뭐 엄청 커지는 시장이라고 하니까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몰랐는데 나만 수익 안 나면 억울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인드를 보면서 탄소 포집 이게 뭐예요? 저도 지금 아예 몰라요. 예, 그럼 예.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 포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네, 탄소 포집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뭐 EU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술이 많이 좀 발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뒤쳐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그리고 탄소 포집의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성장성이 크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성이 좀 예상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보겠고요. 자, 관련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뭐 탄소 포집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좀 관련된 종목이 한 18개 종목이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는 또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좀 좋은 기술을 가진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한번 추려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까지 아주 좋은 종목들 쫙쫙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개념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탄소 그렇죠. 포집. 네, 탄소 포집이 생소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개념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 문과인 거 아시죠? 예. 예. 네, 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저도 숫자는 거리가 먼 그 문과 출신인데요. 예. 그래서 뭐 탄소 포집은 네, 이산화탄소를 포집,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이제 분리해 가지고 모아놓고 활용,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로 전환하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공장에서 매연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오염 물질을 친환경으로 바꿔주는 기술 같은 거, 그런 거를 탄소 포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 네, 땅 밑에 예. 저장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기존의 그 예. 오염 물질로부터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이제 활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2050년 이 탄소 중립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많은 그 수단들이 있는데 거의 다 이제 탄소를 완전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정유화학 공장이나 그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필연적으로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후에 이제 탄소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예. 탄소 포집 기술이 최근에 좀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은 또 수소 경제 전환에도 핵심 기술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수소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부생 수소나 예. 천연가스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수소 추출 방법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이제 포집해가지고 뭐 활용하거나 이제 저장하는 기술이 최근에 좀 부각을 다시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경제가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예. 좀 평가받으려면은 바로 이 탄소 포집 기술이 또 필수적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파란색은 리스크잖아요. 어려움.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이 좀 이제 기술력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예, 어. 일단 뭐 기술 난이도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상용화, 특히 이제 활용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는데요. 좀 이런 좀 뭔가 좀 기술을 좀 뭔가 좀 발전시키는데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고 좀 비용도 드는데요. 근데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사실 좀 적극적인 행보를 좀 취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요게 기술이 쉬우면은 뭐 왜 매연이 있겠어요. 그렇죠. 왜 황사가 있겠고.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조금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거는 리스크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동향 같은 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도 그렇고, 요거는 글로벌적으로 큰 파도잖아요. 몇 번 예.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거 동향 한번 볼게요. 예, 뭐 탄소 포집은 지금 미국이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대규모의 이제 탄소 포집 시설을 1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 세계 21개 중에 절반 정도가 미국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 세계 포집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은 친환경 정책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포집 활성화 정책도 좀 수립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그 인프라 투자 법안에도 탄소 포집 관련해 가지고 51억 달러가 포함되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투자를 해나갈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 상금을 걸고 예. 개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그 일론 머스크가 뭐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최상의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이제 상금을 주겠다. 내걸었고요. 이제 4월에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이 예. 대회를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까지 이런 탄소 포집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좀 주도적으로 기술을 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상용화를 시키고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EU인데요. EU는 최근에 뭐 탄소 국경세나 뭐 이런 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뭐 EU 같은 경우에도 지금 CCU 특히 이제 활용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상당히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특히 네덜란드에는 세계 최대의 시설도 건설하고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기술 확립 목표를 좀 제시한 상황인데요. 자, 우리 국내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뭐 대부분 기초 연구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느리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여기 관련해서 좀 살펴보니까 지난 2010년에 우리 정부에서
네, 탄소 포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 한 10년 동안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좀 지났는데 보니까 이제 4,300억 정도. 예. 그러니까 1조 2천억 투자한다 했는데 4,300억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투자하다 보니까 네, R&D 그러니까 기술 개발 역량이 상당히 좀 떨어진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자 그리고 기업들도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굳이 뭐 돈 많이 들어가는 탄소 포집을 해야 되는가? 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수익성이 그게 더 떨어진다. 심플하기도 하고 탄소 그렇죠. 배출권 사는 게 더 낫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윤을 많이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탄소 포집은 뭐 기술도 개발하고 뭐 시설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꺼렸고요. 뭐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이지 않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춤했는데요. 저 근데 이번에 네, 정부에서는 네, 얼마 전에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계획에서 탄소 포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자 그리고 네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을 네, 이번 주에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5% 한 3분의 1 정도는 감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고 얼마 전에는 6월 달에는 KCCUS 추진단을 또 발족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정유화학업계나 에너지 공기업도 참여하고 그리고 학계에서도 참여하면서 네 이런 뭔가 좀 탄소 포집 관련해 가지고 기술도 개발하고 상용화를 좀 더 앞당기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참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큰 틀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네. 뭐 종목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일단은 테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찍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기대감이 아닌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종목을 보다 보니까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네, 건식 그리고 습식 그리고 이제 분리막 방식이 있는데 특히 습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습식이 뭐냐면은 액체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예.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는 방식인데요. 이 액체 물질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그 소재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소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업체가 우리 시장에 있고요. 소부장 개념으로 우리가 소재를 댄다. 예,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는데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이따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개념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고 글로벌 동향, 이게 지금 큰 파도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전망도 각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관련주로 가야겠죠? 관련주를 보면서 예, 전망이 전망 아직 안 했나요? 예,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전망 가보겠습니다. 예, 그럼 전망은 예. 뭐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전망했다 그랬는데 왜 고개 끄덕이셨어요? 예, 글로벌 예. 동향 정도. 동향 같고요. 정도? 예. 알겠습니다. 전망 들어볼게요. 예, 일단 예. 뭐 이산화탄소 포집량이 앞으로 2030년까지 20배나 성장할 거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EU에서 탄소 국경세도 도입하고 다 보니까 최근에 탄소 비용도 상승하고 예. 자, 예전에는 탄소 포집이 상당히 비용 부담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상당히 좀 메리트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분리수소의 생산이 확대될 거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그레이 수소, 이제 공장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는데요. 근데 이런 수소 추출 시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서 이제 수소가 완전한 그 친환경적인 그 에너지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로 해서 앞으로 시장도 상당히 커질 걸로 보이시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5년 뒤인 2026년에는 3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될 거라는 점, 이 예. 점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황성수 매니저가 쭉 추려왔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뭐 유니드, 캠트로스, 후성도 있고요. 휴캠스도 보이고, 뭐 대창솔루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보입니다. 저는 대부분 봤을 때 익숙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봐야 돼요? 네, 뭐 종목들은 제가 한 18종목을 추려봤고요. 예. 그래서 제가 빨간색의 큰 글씨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빨간색 글씨 종목들은 지금 뭐 현재 위치에서는 그래도 좀 분할로라도 좀 한번 좀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유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니드는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특히 이제 그 습식 방식의 그 이산화탄소 포집 쪽의 핵심 소재인 그 탄산칼륨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상반기에 그 영업이익이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자, 보니까 특히 탄산칼륨이 매출의 10%가 바로 이제 탄소 포집 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은 앞에서 말씀했지만 앞으로 한 9년 동안 탄소 포집량이 20배 이상 늘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산에 좀 가파른 성장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올랐는데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최근에 수급 면에서도 특히 뭐 연기금이 꾸준하게 순매수하면서 산에 좀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캠트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캠트로스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탄소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활용해가지고 에틸렌 카보네이트라는 거를 이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환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에틸렌 카보네이트가 뭐냐면은 특히 그 2차 전지나 그 수소, 특히 연료 전지 쪽에 쓰이는 그 전해액을 첨가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앞으로 좀 수요도 많이 늘 걸로 보이지고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지의 안정성이나 수명을 상당히 많이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술을 좀 개발하면서 최근에 주가도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은 바로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일단 뭐 탄소 배출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희질산이라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설을 일단 설치를 했고요. 최근에 탄소 배출권의 판매가 계속 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뭐 EU나 글로벌 각국이 뭐 탄소 국경세를 좀 추진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계속 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이제 뭐 밸류는 한 PER 10배 정도고 최근 뭐 시장 조정으로 주가는 약세를 보이는데 그래도 외국인과 연기금 등 이런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자, 메이저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온 종목인데요. 자, 휴캠스도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종목 뭐 빨간 작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빨간색의 작은 종목들도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일단 먼저 이제 후성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성은 이제 에어컨 냉매 가스를 제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저감하는 장치를 보유한 업체고요. 이 종목은 2차 전지 쪽에 전해질 그리고 반도체 쪽에 제조에 쓰이는 특수 가스를 최근에 이제 증설했습니다. 증설과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 기대된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GST라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GST 같은 경우에는 뭐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등 차세대 스크러버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 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가스들, 불순물들을 좀 제거하는 기술인데 최근에 친환경 기준에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는 바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특수가스를 생산한 업체인데요. 최근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부터 온실가스 CO2 포집 기술을 이전받았고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SK 지주회사 SK와의 좀 합병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SK로 이제 흡수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당분간 좀 거래는 정지된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님이 가져온 종목 중에서 빨간색 글씨에다가 큰 글씨 휴캠스, 캠트로스, 유니드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탄소 포집 말고도 뭔가 다른 이슈도 있으면서 뭐 실적도 좋으면서 여러 가지가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저 탑픽은 유니드를 제시해드리겠는데요. 유니드. 이름도 유니드. 너가 꼭 하나씩 있어야 되는 필요한. 유니드 일단 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차트. 지금 차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애드립을 한 거거든요. 유니드. 너 한 종목 필요하다. 유니드. 그래서 지금 유니드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7월 하순부터 상당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특히 뭐 7월 하순부터 8월 들어서 시장은 상당히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 보였고 특히 7월 하순에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크게 한번 장대 양봉이 생겼고요. 그 이후로 거래량 크게 늘지 않으면서도 계속 좀 횡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대기 매수세도 좀 탄탄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뭐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연기금 매수가 꾸준하게 계속 좀 들어온 종목이고요. 예. 자, 그리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총이 네, 1조 500억 원입니다. 근데 내년 예상 순이익이 1,385억 원이고요. PER이 7.6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PER이 한 7.6배 수준이고요. 예.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상당히 많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분할 관점에서의 뭐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유니디였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요 마인드맵 보고 와, 저런 종목 어디서 구하지? 대단하다라고 홍 HJH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 자료를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 엄청 큰 좋은 자료인데 황성수 매니저의 샵 2034로 뭐라고 찍어서 보내면 되나요? 네, 주머니 마인드맵 7글자를 네, 입력해 주시면은 예. 네, 저희 그 노란톡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네,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이 자료도 네, 받아볼 수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네,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못다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녹화를 해드려서 예. 네, 그 너튜브에 올려드릴 건데요. 네, 그 볼 수 있는 링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채팅방 인원을 보니까 예. 이제 한 70명 정도 남았더라고요. 네, 1,500명 차는데 그래서 몇 분 이제 남지 않았으니까 네, 빨리 여러분들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업 멘트까지 여기서 열심히 잘하시네요. 자, 황성수 매니저와 주머니 마인드맵 알아봤습니다. 제 애드립을 2번이나 받아주지 않는 남자, 어려운 남자 황성수 매니저와 다음 주에는 좀 웃는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